한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도 손꼽힌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무려 193개 국가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프리패스나 다름없는 한국 여권은 전 세계로 통하는 하이패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복잡한 비자 신청 절차 없이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무비자로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가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실로 편리한 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죽하면 이런 대한민국 여권은 그 막강한 파워로 말미암아 암시장에서는 가장 비싸게 팔리는 물건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여권도 세계 여권 파워에서 여전히 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놀랍게도 5년 연속 세계 여권 파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은 자신들이 여권 최강국이라며 엄청난 자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왔죠. 하지만 이게 참 우스운 일이라는 것이 최근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순위 발표 후 일본은 줄곧 1위라서 좋아했지만 사실상 그 순위가 무색할 만큼 부끄러운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권의 파워 지수는 5년 연속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자 없이 여권 하나로 드나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얘기인데요. 일본인들 역시 자신들이 여권 파워 랭킹 1위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는 모습이죠. 역시나 일본이 세계 최고 순위, 그만큼 일본인들은 시민의식이 높으니까라며 자화자찬하는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도 종종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순위가 무용지물이며 어떻게든 2위인 한국을 이기려고 외교 총력전을 펼친 일본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권 지수 1위는 한국이었는데 일본이 부랴부랴 몇 개의 아프리카 국가와 급하게 무비자 협정을 맺으면서 한국이 2위로 내려간 것이란 분석이죠. 그러면서 한국도 이런 국가들과 일일이 교류를 맺는다면 1위 자리를 금세 차지할 수 있을 거란 얘기도 나왔는데요. 즉, 효용성 있는 교류 가능 국가를 따져봤을 때 한국이 여권이 실질적인 원탑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석이 일리가 있는 이유는 더 있는데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파워 지닌 국가 1위에 랭크되고 있지만 사실상 여권을 소지한 국민이 4명 중 1명에 불과해 제대로 여권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일본인들은 해외여행을 극도로 기피하면서 여권을 신청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이는 수치로도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지난 2022년 일본인 출국자는 277만 1,700명이었습니다. 무려 46년 전인 1976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것인데요. 게다가 지난 2023년 기준 일본인의 여권 보유율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인 6명 중 5명이 여권이 없다는 얘기죠. 이는 일본을 포함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반면 한국인의 해외여행 선호는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권 보유율부터 일본인의 3.7배인 63%에 달하는데요. 코로나 빗장이 열리고 나서부터는 마치 억눌렸던 수요를 분출이라도 하듯 해외여행 수요가 더욱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런 차이가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일본인들은 자국의 설문조사를 통해 종종 외국 여행을 가지 않는가까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해외에서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인 일본은 자연환경도 깨끗하고 치안도 우수한데 반해 해외에서는 늘 사건 사고가 가득하고 외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서도 일본인 특유의 폐쇄성 짙은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인들은 해외에 나가서 의사소통 소송이 되지 않아 창피를 당하는 것도 크게 두려워한다고 하는데요. 알다시피 일본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가장 못하는 나라에 항상 랭크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일본인들은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최대 12년 정도의 오랜 기간에 걸쳐 영어를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학습 능력이 낮고 영어를 거의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게다가 일본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특유의 일본식 영어 발음 때문에 가뜩이나 쉽지 않은 영어 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는데요. 또한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언어인 일본어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영향으로 인해 해외여행 시 언어 장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일본인들이 유급 휴가를 내기 어려운 것도 출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1991년 거품 경제 붕괴 이후 장기 불황,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를 겪으면서 큰 시름에 잠겼습니다. 이때부터 기업들은 경쟁력 회복과 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고용을 대폭 확대하기 시작했죠. 이런 경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최근 일본 근로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일 만큼 큰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여행은 가까운 곳이라고 해도 기본 3, 4일, 길게는 5에서 7일 소요되는데 비정규직은 휴가를 신청하기도 힘들어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간단한 여권을 신청하는데도 우리나라에 비해 3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는 아시아 국가, 아니 다른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도 가장 비싼 수준이라고 하죠. 게다가 여권 패스포트라고 해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 무조건 해당 장소로 방문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도쿄 기준 4군데밖에 없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데요. 이 모든 요소들이 오늘날 일본인들의 해외여행 장벽을 더욱 높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최근 힘들어지는 일본 경제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관련 정보를 다루는 일본인 유튜버는 스트레이트하게 말하면 일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못 간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알다시피 한때 일본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맞으며 그런 상태가 앞으로도 쭉 유지될 거란 희망에 부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상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죠. 일본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민간급여 실태 통계에 따르면 1990년 일본 급여 소득자의 평균 급여는 425만 엔이었는데 작년 후생 노동성의 조사 결과 일본 정규직 근로자의 작년 월 평균 급여가 역대 최고인 31만 8,300엔에 그쳤는데요. 30년 전에 비해 월급 수준이 오히려 하락한 것이죠.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더욱 와닿습니다. 일례로 2010년 일본의 최저시급은 800엔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었죠. 당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지만 이제 한국의 최저시급은 일본을 훨씬 추월해서 가고 있는데요. 즉, 일본 국민들의 월급은 아직도 20, 30년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더욱 하락했는데 다른 나라의 물가는 더욱 치솟으면서 해외여행의 발길을 끊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여행업계 종사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재정적 요인이 가장 크다며 엔화 약세가 일본인 여행 수요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가뜩이나 힘들어진 경제 상황에 더해 최근에는 역대급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일본인들의 느끼는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오죽하면 보다 못한 일본 정부가 해외여행을 가라며 일본인의 등을 떠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몰두하며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사이 일본 관광청은 도리어 일본인들을 어떻게든 출국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국가가 여권 파워 1위라고 자랑을 하는 것은 결코 아무 의미가 없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반면 한국인들은 진취적으로 해외를 돌아다니며 전문을 넓히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력도 점차 커지고 있고 이는 곧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국 콘텐츠의 문화적 파워를 강화하는 데 보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즉, 일본이 세계 여권 랭킹 1위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이 더 세계적인 관심을 독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 어딜 가든 환영 섞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한국 여권 파워가 더욱 높아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